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가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GNG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선홍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GNG병원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열심히 모니터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디님이 우리 자르기를 했던 거를 보나 안 보나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바로 앞에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뒤에는 다 잘랐잖아요. 뒤에 뭘 했죠? 이제 그냥 뭘 던지셔도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은 저희 코 재료 늑연골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늑연골이 뭡니까? 네, 늑연골 말 그대로 갈비뼈 연골인데요. 우리 몸에 이제 폐랑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가 있잖아요. 이게 갈비가 다 뼈가 아니라 앞쪽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골프 치시거나 이럴 때 몸을 확 돌리면 늑골 골절 많이 오시죠. 늑골 골절은 주로 뼈가 많이 부러지는데 앞쪽에 4cm에서 5cm 정도는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비뼈에 있는 연골을 코 수술 재료로 사용한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비뼈의 연골이죠? 갈비뼈 연골은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되게 크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 위에만 뭘 올리면 밑에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부분들은 무너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둥을 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해줘야 돼요.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건축에서도 기둥이 안 튼튼한데 그 위로 막 뭘 쌓아버리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꺼지고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으로 주로 쓰는 재료가 비중격 연골, 그리고 늑연골, 그리고 귀연골도 일부 사용을 하는데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에 비해서 늑연골은 크고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되게 튼튼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중격 연골을 쓰셨거나 아니면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는 분들, 그리고 비중격 자체가 약해서 말랑말랑 무너지는 분들한테 늑연골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다른 외부 재료들에 비해서 본인 거를 쓰시다 보니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늑연골은 사용하기 좋은 재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귀연골, 아까 말씀하신 자기 비중격을 쓰기도 하잖아요. 늑연골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크고 단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도 저희가 좀 재단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은 되게 곧다는 좋은 특성이 있지만 얇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연골은 조금씩 뼈로 바뀌는 현상인 골화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골화가 진행이 돼서 길이가 점점 짧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수술 면에서 들어가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고요. 이제 귀연골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귀연골의 부분이 보통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쓰거든요. 고든 특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귀연골 쓰고 나면 귀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고 펴지잖아요. 네. 늑연골 써도 네. 맨들맨들해지고 펴지고 살짝 위에 근육이 덮고 있어서 거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위에 그쵸? 네. 하지 마세요. 네. 이제 흉곽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긴 부분이 이제 안쪽에 심장이나 폐가 있으면 요런 모양으로 감싸고 있거든요. 연골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모양을 이렇게 하기 어려워. 통으로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중에서 이 일부만을 뗍니다. 한 요 정도만 떼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흉막도 남아있고 근육도 있고 피하 지방층도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사실 뗀다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는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늑연골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사용하게 되나요? 이제 보통은 많이 떼는 데가 6번에서 9번까지인데요. 근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튀어나와 있는 데랑 골화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고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길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7번, 8번으로 내려가고 길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6번에서 떼게 되고요. 이제 수술방 안에서 환자분 늑연골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늑연골 채취할 때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 GNG 병원에 초음파 기기가 들어왔죠. 늑연골은 절개를 넣고 안쪽으로 지방층, 그 다음에 근육층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서 늑연골을 확인하고 그거를 꺼내는 과정인데요.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연골골 접합부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아도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져지는 부분이랑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경험이 많으셔서 대부분은 이제 들어간 부위에 딱 그게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초음파를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골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골골 접합부가 좀 더 안쪽으로 진행되신 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 입장에선 통증, 출혈, 붓기, 그 다음에 흉터 이런 게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늑연골 채취할 때 확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까? 뜯어서 확인하나요? 수술자의 경험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수술자의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다치신 분들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뼈가 연골로 치환되는 골화라는 특성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초음파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네, 너무 광고 같은데요, 마지막? 오세요. 아, 이것도 해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네, 수술이라서 안 아프실 수 없어요. 안 아프실 수는 없는데 저희 좀 잘하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은 별로 안 아파하시는데요. 저희가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비법으로 덜 아프게 뭔가를 더 해드려요. 그러면 통증이 확실히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최대한 안 아프게 잘 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 재료 중에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GNG 병원은 GNG 병원만의 노하우로 최대한 안 아프게, 예쁘게 필요한 길이만큼 떼드릴 테니까요. 비중격을 사용하셨거나 비중격이 말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많이 휘어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다. 그러면 저희 병원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GNG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선원 원장이었습니다.